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수학은 현재까지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한글 파일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신사고다. 그러면 신사고 교과서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학교에다가 신사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교사용 자료, 교사용 지도서 아니면 교사용 한글 파일들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나눠주거나 뭐 등등 나눠주는데요. 그 중에 학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하세요 라고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기 되게 용이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이런 식으로 출판사에서 주는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중 문제집 자료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국 연합 학력 평가,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이죠. 모의고사 기출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만든 게 제일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논란이 적습니다. 변별을 하기도 좋고 애들을 공부시키기에도 좋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이랑 비슷하게 내잖아요. 그러면 내신 수능이 동시에 준비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난이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어떤 난이도인지가 되게 적당히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난이도 조절하기도 의외로 편하고요. 문제의 논란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나하나 만드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퀄리티의 문제, 그다음에 오류가 있을 요지도 굉장히 적어서 모의고사 기출 변형을 많이 내는 편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이걸 보여드릴 건데 너무 숫자만 나열돼 있으면 부모님들이 조금 뭔가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학교 내신에서 모의고사 기출 변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의고사 기출 변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딱 눈에 잘 띄는 도형류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남일고등학교 올해 중간고사, 근데 이거는 교육청 기출문제 20년 11월 9일 19번 문제와 딱 봐도 그냥 비슷하죠? 뭐가 바뀌었냐면은 4분의 파이가 파이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왜 그렇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기 편한 자료들이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을 했을 때 혹은 교과서 문제를 변형했을 때 혹은 학교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교과서 출판사에서 교사용으로 나눠주는 자료들을 가지고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 있는 출제 어쩌고 문제 복사 붙여넣기해서 출제하세요 이렇게 주는 문제들에서 출제를 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적고 문제 만들기도 쉽고 변별도 난이도 조절도 굉장히 쉬운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중간고사 18번 문제입니다. 덕문여고에서 출제됐던 거. 일부러 다양한 학교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확대를 좀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죠? 덕문여고 이렇게 생겼죠? 네모 친 거 잘 보세요. 네모 친 거. 요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같죠?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는 교육청 기출 문제예요. 난이도가 좀 어렵거든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예요. 딱 봐도 난이도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25년 일부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다양한 학교를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어느 학교는 이렇게 되고 어느 학교는 저렇게 되고가 물론 경향성이 적당히는 있지만 그런데 센텀여고도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일단 문제 보세요. 센텀여고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2차식이 있고요. fx가 이렇게 곱해져 있고요. 2차식이 있고 fx 곱해져 있고요. 여기 3차식이 있고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자, 이거는 올림포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학교 선생님들이 흔히 구할 수 있는 문제집이 뭐가 있냐면 한글 파일이 교사용 지도서 혹은 교과서. 근데 이것들은 난이도가 너무 쉬워요. 변별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그 다음에 EBS 문제입니다. 당연히 EBS에서는 교사용 자료를 따로 이제 선생님한테 따로 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23년이라고 달아놨어요. EBS 문제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처럼 그러니까 고2 때 나오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매년 문제들이 바뀌거든요. 특수환이라고 하죠. 특수환은 매년 문제들이 전부 다 바뀌는데 올림포스 유형편, 올림포스 고난도는 문제들이 바뀌질 않아요. 단 이번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25년이죠. 이거는
이전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EBS 문제였어요. 그러면 23년 올포 U가 있고 24년 올포 U가 있고 25년 올포 U가 있는 게 아니고 개정 올포 U, 개정 전 올포 U 두 개로만 나뉩니다. 제가 아까 전에 EBS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EBS에서 개정 전 올포 U에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를 숫자만 바꿔가지고 냈다니까요. 이게 이 학교만 그런 게 아니, 이 학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동문여고도 있었어요. 동문여고는 그 지난 교과과정 올포 고에서 냈습니다. 근데 이 문제집은 지금 현재 애들이 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걸 왜 냈을까?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갖고 있는 한글 파일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거야. 이번 개정 교과가 됐는데 EBS에서 줬는데 굳이 그거를 뭐 최신화를 해야 되나? 어차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내가 있는 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내는 거지.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서점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중고나라로 구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애들이 풀어야 되는 게, 자 봅시다. 올림포스 유형편, 올림포스 고난도. 그런데 이번 개정이니까 개정도 해야 되니까 6권. 그다음에 기출문제 2번 풀어야 되니까 기출문제. 그다음에 교과서, 교사형 지도서. 이것만 해도 10권이잖아요. 그거 다 못 풀어요. 다 못 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들만 적당히 뽑아가지고 애들한테 줍니다. 지금 애들이 구할 수 없는 버전까지도 전부 다 구해가지고 애들한테 주고 이거를 풀어본 애들이 잘 맞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이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다 뽑아봤자 한 시험 때 150문제 정도가 답니다. 센 문제집이 1000문제가 넘잖아요. 근데 이건 고른 게 15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풀어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애들 입장에서는 나 이거 풀어봤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해운대고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고라고 예외가 없어요. 사실 해고는 부교재 연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부교재가 이제 기출 문제집이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유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해고는 하루 종일 그냥 거의 대부분이 그냥 그 부교재 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한글 파일을 들고 있느냐? 이거, 그다음 이거, 그다음 이거, 그다음 이거, 그다음 이거. 이거는 사실 대비가 힘들어요. 5번. 시중 문제집은 유명한 거. 학교 선생님도 유명한 시중 문제집의 한글 파일을 들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래 주는 거고 난이도가 엄청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력으로 풀어도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학교별 모의고사 같은 거 만들 때는 쉬운 문제들을 여기서 내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저희가 쉬운 문제조차 적중이 높은 게 이런 데서 센텀여고에는 무슨 출판사니까 뭘 내야 돼, 뭐 센텀고는 무슨 출판사니까 뭘 내야 돼, 이런 것들을 이걸 전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것들 가지고 속도 체크 뭐 시험 이런 것도 만들어서 줍니다, 애들한테.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스피드 체크라고 하죠. 그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 자이스토리 마라톤, 그다음에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최고음선, 기출의 명장 다 풀기, 이런 거. 그다음에 EBS 문제는 고2들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고1들은 올림포스 유형편, 올림포스 고난도, 구판, 심판 이렇게 될 거고 주요 문항만 풀면 되고요. 시중 문제집은 유명한 거, 학교 선생님이 가지고 있을 만한 한글 파일 뭐가 있냐면은 내신 고쟁이 블랙라벨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센텀여고에 블랙라벨 엄청나게 내는 선생님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싱글싱글 벙글벙글 웃으면서 센텀여고 문제가 되게 어려웠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솔직히 좀 꿀을 빨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공부량 대비 점수를 너무너무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교과서 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계산을 많이 해라. 실수 방지, 계산력을 길러라. 교과서로는 학교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애들이 집중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 시간이 그 상위권들 입장에서는 되게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쉬울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산 실수 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교과서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더라도 교과서에서 그대로 나왔고 교과서 문제를 여러 번 풀었으면은 이게 말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 정도만 다르고 똑같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더 필요 없어요. 그냥 실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이제 방학 때는 모의고사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수학 실력 자체를 늘리는 데 써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많이 들여서 10분 연구하고 좀 안 되면 답지 조금 봤다가 다시 10분 연구하고 선생님 풀이 듣고 다시 문제를 풀고 숫자 배정 문제로 모의고사를 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학기 중에는
빨리빨리 풀고 복습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 문제 내가 풀어봤던 건데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 모의고사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학기 중에 모의고사를 다시 풀면서 이거 이랬던 거였지? 오케이 이렇게 풀고 이렇게 이랬던 거였지? 빨리 풀고 그래야 빨리 학교 내신 때 모의고사 30번 문제 같은 게 변형으로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풀지?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면 이거 수업 시간 시험 시간 50분 60분 이런데 그 언제 다 풀고 있어요. 그거를 못 풀기 때문에 방학 때 풀었던 거를 가지고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치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쇼컷이 나오고 손풀이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EBS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데 사실 6건이 아니라 8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건 깊은 이야기니까 빼도록 하고 아무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요 문항만 예쁘게 잘 추려가지고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2가 되면은 이게 왜 6개년이라고 적어놨냐면 그 전 교과과정 개정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시중 문제집은 고1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필요 있을까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쟁이 블랙라벨까지만 하십시오. 밑에는 그냥 취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우선순위를 정하자면은 이런 순서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고쟁이 블랙라벨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기출을 회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행할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고쟁이 블라를 하고 기출을 풀어도 되고요. 고쟁이 한 다음에 기출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제가 이제 고쟁이 블랙라벨 김태한 쌤이랑 저랑 이렇게 고쟁이 블랙라벨 수업을 열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중학생들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을 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집들 요건 이제 학기 중을 말하는 거죠. 선행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시험할 때는 시험 칠 때는 교과서, 그다음 모의고사, 그다음에 EBS, 그다음에 시중 문제집 요 순서대로 쭉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뻔한 이야기들이고요. 근데 이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이 실제로 수학 공부를 하는 거를 떠나서 이거를 완료하는데 급급한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진도도 중요한데 기본기가 튼튼한가?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적인 내용이 충분한가? 그 다음에 학교 내신이 나왔을 때 이상하게 나왔을 때 뭐 헷갈리거나 뭐 특게 했을 때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가? 그 다음에 다른 과목도 잘 열심히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운대 지역 일반고, 자사고의 수학 조사를 했는데요. 자사고 관련해서는 박상민 쌤이 아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일반고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왼쪽이 이제 평균 점수고요. 오른쪽이 표준 편차고 학교별로 쭉 모아놨습니다. 평균 점수라는 것은 학교 알림이상 평균 점수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가 포함된 점수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포함된 평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평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평균은 엄청 낮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평균 이거보다 낮은데 예를 들면은 해운대 요거는 보통 평균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 센텀 요거는 학생들이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데도 수학 시험이 계속 어렵거든요. 22년부터 학교 교감쌤인가 누군가가 이제 센텀 요거 수학 어렵게 낼 거야 한 다음에 계속 어려운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일고가 이제 평균 점수가 뭐 이때는 높고 이때는 그냥 적당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남일고, 충렬고도 이제 7년 전, 8년 전과 달리 좀 어려워졌습니다. 기출킬러를 내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번에 다 조사를 했어요. 딱 봐도 엄청 힘들게 조사를 했겠죠. 수학만 모은 거거든요. 수학만. 남일고 2023년에 전과목, 남일고 2024년에 전과목. 그러니까 수학만, 수학 전과목, 25년 전과목. 덕문여고 23년 수학원, 기하, 수가탐, 수투, 확통, 경수, 미적, 확통, 심수, 통수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성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부일고, 부흥고, 센텀고, 센텀여고, 신도고, 양운고, 청운고, 해강고, 해여고, 해운대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이거를 정말 큰 종이에다가 뽑아가지고 저희 선생님들이랑 밤새도록 이 평균, 표준 편차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교가 어떻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 정리를 전부 다 해봤습니다. 전부 다 해봤고 이거를 전부 다 통계를 내봤습니다. 표준 편차가 낮은 학교
공부를 잘한다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완전 맞지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준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부일고 청운고가 표준 편차가 굉장히 낮죠. 왜냐?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 있고 못하는 애들이 적기 때문에. 해운대 고등학교는 왜 자사고인데도 표준 편차가 높냐? 잘하는 애들이 많고 못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해운대 요거는 왜 수학 못하는데 표준 편차가 낮냐? 왜냐면 요거는 시험지를 보고, 저희는 이제 알고 있죠. 시험지를 보고 분석을 하면은, 혹은 저희는 이제 해운대 요거를 정말 오랫동안 가르쳐 왔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수학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던져주는 데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비슷한 개념으로 센텀 요거는 반대로 수학을 조금 안 하는데 시험을 어렵게 내서 표준 편차가 조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23년, 빨간색이 24년. 그러면 25년은 어디 있습니까? 표준 편차를 25년부터는 학교 알림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 24년으로 한 거고요. 평균 점수는 자사고일수록 평균 점수가 보통 높다. 그리고 해운대 요고가 평균 점수가 높죠. 지금 2년 연속으로 높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학교별 평균 점수를 볼까요? 학교별, 저희 다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평균 점수가 낮은 거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평균 점수가 높은 겁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볼까요? 센텀고, 평균 점수가 일관성 있게 평균 점수가 낮습니다. 해강고, 높은 확률로 평균 점수가 낮습니다. 그런데 25년에는 평균 점수가 조금 올라간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사고 친구들이 들으면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부일고, 청운고, 해운대고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평균 점수는 이 모든 학교에서 부일고, 청운고 평균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점수가 높아요. 시험도 어려운데. 근데 이거는 이 부산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학교 때도 그렇고요. 다른 학군지에 가서 조사를 해봐도 비슷한 경향을 띱니다. 그래서 자사고들이 시험도 어려운데 평균 점수가 높다. 그러니까 몇몇 예외가 되는 자사고들을 제외하면은 적당히 그 지역에서 있는 자사고들에서는 적당히 이런 경향성을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평균 점수들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거의 60부터 70 후반까지거든요. 그래서 평균 점수라는 게 적당히 유지가 되기는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쉬웠으면은 기말고사 때는 어렵거나, 기말고사 때 그러니까 중간 때 어려웠으면 기말고사는 쉽게 내는 경향은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평균 점수가 일관성 있게 높은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덕문여고 25년 고2 평균 점수 높잖아요.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그냥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를 잘해요. 저희 매운맛에 덕문여고 2학년, 그러니까 25년에 덕문여고 2학년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조사를 했고, 저희 매운맛 애들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평균을 끌어당기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시면은 양부신 비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25년 고2 기준으로 부흥고가 69, 신도고가 63, 양운고가 68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양운고 2학년 25년 양운고 고2 시험지는 어려웠습니다. 근데도 평균 점수가 꽤 선방했죠. 양운고 공부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뭐 A등급 비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A등급 비율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학교 알림이 기준으로 양운고 A등급 1.7%고요. 남일고는 30%예요.
해운대고는 5%거든요. 이게 진짜 엄청난 의미가 있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진 않다. 그렇죠? 여기서는 뭐 청운고는 1등급 A등급이 뭐 47%고 신도고는 4%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죠. 높은 애들만 들고 와봤는데 아니 뭐 센텀고는 A등급이 59%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1%대에 있는 학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학교 대입에서 A등급이, 왜냐면 A등급이 이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의 목표인 건데, 목표가 전체 인원, 그러니까 각 학교별, 학년별, 연도별 전체 인원 추이입니다. 10% 기준, 그러니까 5등급 기준 1등급, 그다음에 9등급 기준 1등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다 조사를 한 거고요. 10%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10%가 아니고 양고 이렇게 다 조사했죠? 조사한 거.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캡처하시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캡처 포인트 지금. 자, 남일, 덕문, 부흥, 신도, 센여, 센텀. 학교 인원 10% 인원, 4% 인원, 전교생 인원. 자, 다음 요거 양운, 해여고, 해강고, 부일고, 청운고, 해운대고 저희가 다 정리한 겁니다. 전교생 10%,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캡처하셨죠? 자,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10%가 몇 등까지냐 이거예요. 저희는 전교 1등 혹은 3%, 4%. 아까 제가 3%가 뭐라고 했었죠? 의치안약수 서울대 이과 기준으로 그거 먹어야 됩니다. 저희 그거 먹어야 돼요. 저희 애들은 의치안약수 서울대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사고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진짜 좀 공개하기가 너무 아까운 자료기는 한데 저희끼리만 몰라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냐면 어려웠대. 그러니까 어려웠다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엄청 어려운 게 조금 있고 나머지 엄청 쉬웠어. 그런 시험이 있고요. 난이도가 밸런스 있게 골고루 쫙 잡혀져 있는 게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모든 문항을, 전 문항을 난이도를 다 매겨봤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요 난이도라고? 이게 요 난이도라고 이렇게 조금 그런 건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나눈 거라 가지고 25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난이도 분포를 전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은요 기출문제 준킬러 또는 고쟁이 스텝 3 정도의 난이도, 그 다음에 여기 회색 부분은 고쟁이 스텝 2에서 조금 어렵거나 그 다음에 기출의 준킬러 정도,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따지면 18번, 19번, 28번 정도, 여기는 29, 30번, 20번, 21번 고쟁이 스텝 3 이 정도 난이도, 그 다음에 여기는 센 B단계, 센 B, B상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 쉬운 교과서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그냥 주는 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더니 아까 보셨죠? 센텀 요거는 애들이 수학 잘하지도 못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와장창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게 표준 편차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평균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런 경향을 보인 게 실제로도 맞죠? 해운대 요거는 중위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수학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면은 이만큼 높아서 이 부분을 전부 다 틀린다고 할지라도 표준 편차가 굉장히 낮죠. 평균은 높죠. 표준 편차는 낮죠. 애들이 수학 공부를 그렇게까지 잘하지는 않아도 이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중위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겠죠. 반대로 이렇게 나왔으면은 최상위권들은 불리하겠죠. 실수 한번 하게 되면은 이 애들이랑 경쟁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하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향성을 가지고 학교별로 전부 다 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일고, 청운고, 해운대고는 아까 평균 높은 거 보셨죠? 근데 난이도도 엄청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건 조금 함정이 있는 게 부교재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부교재에서 그대로 낸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경향성이 있고 뭐 궁금하신 학교 있으실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양운고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말 때 어렵게 나왔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양운고가 엄청 어려운 문제가 너무 적은데요. 근데 준킬러 정도의 난이도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레벨이 서술형에서 나왔으면은 점수를 충분히 변별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문여고는 없네요. 저희가 예문여고는 이건 뭐 그냥 밝히면 예문여고는 2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 예문여고 2학년의 킬러 문제가
당해년도 모의고사 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올해도 킬러 문제가 당해년도 모의고사 킬러 문제가 나왔어요. 내년에도 그렇겠죠. 그리고 예문여고는 모의고사 학교에서 프린트 주는 게 모의고사 기출 킬러를 많이 줍니다. 거기서 거의 비슷하게 킬러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흥고는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밸런스 잡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위권, 그러니까 중위권 입장에서도 공부하기 좋고요. 최상위권 입장에서도 그냥저냥 공부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25년 1학년 기준으로 그 부흥고에 막 엄청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밸런스 있게 공부를 했을 때 누구 하나 부족하거나 너무 유리하거나 그런 게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위권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이 갔다면 이 부분이 엄청 더 커졌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애들 부흥고 애들 1학년 기준으로는 이 정도 냈으면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산외고는 김재원 원장님 분석이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그 김재원 원장님 설명이 훨씬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고 난이도 분포가 어디에서 많이 출제가 됐냐? 해운대고, 청운고, 부의대고. 딱 봐도 차이가 크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정이 부교재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부교재에서 그대로 냈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난이도 분포가 되게 되고요. 제가 봤을 땐 청운고가 그 중에서 제일 어렵긴 했습니다. 덕문여고가 이제 의외로 덕문여고 어려운 문제 많다더니 요것밖에 안 되네라고 하시는데, 근데 요 문제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 이상이면은 노란색을 줬는데 그 문제들이 덕문여고가 되게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센텀고 항상 어렵고, 센텀여고는 말도 안 되는 킬러라기보다는 그 노란색을 받을 만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받을 만한 문제 중에서도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센텀여고는 딱 노란색을 받을 만한 문제들이 많아서 실제로 요게 엄청 정확하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경향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과목 평균, 그리고 난이도, 그리고 애들이 실제로 받은 점수, 상위권이 받은 점수, 그리고 인원이 많으면 좀 유리하다는 그 통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전부 다 매칭을 해봤습니다. 아까 전에 남일고 그 매칭한 거 보여드렸죠. 이거 확대를 하면은 조금 보이시려나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확대해볼게요. 그냥 쭉 이렇게 확대 보이시나요? 예를 들면은 25년 부산국제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1번이 22년 9월 고1 20번에서 출제가 됐고, 이런 거 다 저희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완전히 그냥 누가 봐도 여기서 냈구나 하는 거 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어쩌고 저쩌고가 근데 너무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은 또 저희 노하우가 또 유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조사한 것들이 과연 어디서 나왔냐를 지금 이것도 심지어 일부분이에요.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무작위로 뽑아봤더니 기출 킬러에서 이만큼 나왔고 시중문제집 킬러에서 이만큼 나왔고, 요거는 어딘지는 밝히지를 어지간하면 않을 겁니다. 이거 애들 못 구한, 아까 말씀드렸죠. 올림픽 9판에서 이만큼 나왔다고. 그러니까 킬러 문제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EBS 제가 올해 초에 작년 말에 EBS 개정 나오는데 개정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구판 심판 골고루 섞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 킬러 문제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골라줄 거다, 골라주는 걸 풀어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골라주는 거, 이거는 구판은 애들이 못 구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했다. 실제로 대충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진짜 아까 전에 그 남일고 보여드렸고 많은 학교들 보여드렸죠. 진짜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이거에서 출제된 거, 그냥 대충 유형 비슷하다고 대충 끼워 넣고 그런 거 말고, 자 그걸 가지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어, 너네들이 막 열심히 했겠지, 그게 너네 직업이니까 열심히 했겠지, 그러니까 잘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많은 공부에 뜻있는 애들이 너네 학원 다니겠지, 그래서 결론 갖다 줘. 결론입니다. 자, 겨울방학 때 정확히는 중3 때 고쟁이 블랙라벨 김태한 쌤이랑 저랑 수업하는 거 있죠. 그거 주 1회짜리 이거 보고 학기 진입하자, 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저희도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도 당연한 말이지만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교재들로, 조금이라도 더 검증된 책들로 애들한테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쟁이 블랙라벨 수업하고 방학 때 기출 많이 보고 들어가자. 아까 있었죠? 기출이 15개입니다. 기출이 압도적이에요. 기출 킬러 변형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기출, 이번에 제가 여는 매운맛, 대수도 기출하죠. 미적원도 기출할 거예요. 공수원투 기출할 겁니다. 기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이스토리 풀면 됩니까? 자이스토리에서는 기출 문제를 전부 다 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내용들은 공수원투는 기출 문제 킬러를 전문항을 제가 전부 다 수업을 할 겁니다. 애들이 적어도 한 번씩은 풀어보게 될 거고요. 내신 들어가면은 그냥 명작 다니자 뭐 이런 거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3번이 애들한테 좀 중요한 건데, 진짜 이거 나한테 도움 되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학 공부 방법이, 혹은 수학 학원이, 수학 과외가 뭐든, 심지어 우리 학원이든 도움 되나? 되면 다녀. 도움 안 돼? 하지 마. 그리고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부할 수 있는 게 큰 차이입니다. 애초에 큰 차이예요. 그리고 학원에서 줄 수 있는 큰 차이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애들의 공부량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면 아무리 학원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도 답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도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애들이 큰 차이를 내는 학원과 같이 엄청난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조금 자랑해보자면, 이번에 저희 학원 2년 연속으로 서울대 의대 나왔죠. 그리고 연대의대, 그다음에 가톨릭대 의대,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 현역 기준입니다. 현역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대 의대 붙은 애는 6개 의대 최초합이고요. 6개 의대, 그러니까 메이저 의대죠. 성대 의대, 서울대 의대, 전부 다 6개 전부 다 최초합이고, 연대 의대 친구, 그리고 카대 의대 친구, 이제 연락 오겠죠. 붙고 예비 돌고 하면은 연락이 다 잘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제가 막 잠시 다니고 이런 거 말고 좀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 사이에서만 이렇게 골라봤는데, 왜 오랫동안 매운맛을 수업을 듣고 명작 수업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어왔냐? 왜냐면 알겠죠. 다른 걸 알겠죠. 네. 자,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학생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원가에가 독이고 혼자가 좋은가? 반대도 있어요. 학원가에만 맹신하는 친구들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냥 그게 아니고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의 120%를 해내는 것보다 80%를 꾸준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과외가 필요한 타이밍이 있긴 합니다. 근데 모든 상황에서 과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우리 학생들 수시 버리고 정시 치는 게 나은가? 그냥 머리가 갑자기 이성의 끈이 다 박살이 나고 도피성 정시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라면 원래 그래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당연히 아니에요. 메타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나이 자체가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메타인지가 힘든데 애들이 쉽겠어요? 그래서 수시를 버리고 정시 치는 게 나은지 안 나은지를 고민이 들면 수시를 안 버리는 게 보통은 맞습니다. 근데도 정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혹은 전문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다섯 번째, 고3 이야기니까 치우고요. 여섯 번째, 학원의 광고는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그냥 다 믿지 마십시오. 어차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학원이 광고를 하면은 보고 싶은 것만 어차피 보이겠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울 때 오늘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대상은 1, 2번입니다. 아니요,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너무 어떤 부모님들은 이 설명회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부모님들은 아니 요거만 해도 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대중성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최상위권 입장에서의 대중성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요 정도가 목표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상위권 의대 혹은 서울대에서도 상위권 학과 혹은 서울대 장학생 이런 게 목표면은 더 높은 기준을 줘야 되겠죠. 이건 이제 끝나서 이제 이 원서 다 쓰고 났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평균, 표준 편차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실제 난이도, 실제 평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어디가 유리한데 이거 있잖아요. 어디가 유리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이도가 어려운데도 평균이 높은 학교를 가면 그럼 불리하겠죠. 난이도가 쉬운데도 평균이 낮은 학교를 갔어. 그럼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유리하겠죠. 그걸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 차이를 보정해가지고 학교별로 실력을 비교를 해봤고요. 그 실력을 비교를 해가지고 난이도를 이렇게 보정값을 넣어가지고 같은 난이도로 가정하고 기대치 대비 성과, 다시 말해서 공부량 대비 일반적인 성과, 난이도로 평균이 깎인 것들을 보정하고 학교 순위를 산출하고 평균 점수가 아니고 난이도 대시 보정 점수로 비교를 했습니다. 회귀 분석 같은 거 하면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것들을 써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걸 왜 지금 이야기하냐? 예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원서 쓰기 전에 이야기했으면 잘하는 애들이 너무 한 곳으로 몰렸을 거예요. 이거는 25년에는 이랬다는 거지 26년에도 그럴 거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유리했다, 위로 올라가면 조금 유리했다. 센텀여고, 부은고, 해여고, 신도고, 남일고는 25년에는 평균보다 유리했다, 이런 거고요. 그렇죠? 아까 제가 부은고 좀 유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센텀고, 양운고, 동문여고, 해강고는 25년 1학기에는 실력 대비 조금 불리한 면이 없잖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합해서 24년, 25년 다 같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되게 여론의 함정 같은 건데, 해오고 불리해요, 인원수 적어요, 뭐 수학 공부 안 해요 이렇게 하는데 통합해 보면 해오고가 제일 유리했어요. 이거 되게 의외죠. 왜냐면 이렇게 뜨더라도 이게 심지어 이것도 어떤 함정이 있냐면 최상위권 입장에서 1등 노리는 애들 입장에서는 실수 하나 하면은 불리해지는 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것조차도 그렇게 믿을 건 아니고 또 26년 결론이 나오면 또 달라질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상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조금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 레벨 테스트 쳐가지고 매운맛 수업 센텀시티전 기준으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독서실이 아닙니다. 명작 스터디 카페입니다. 이렇게 되고 센텀시티점 시간표를 각 블로그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센텀시티점, 제니스점, 센텀점, 청운고점, 비스타점, 해고점 전부 다 각자의 수업들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크게 나누면은 센텀시티점과 센텀점 예비 고1 수업, 그 다음에 예비 고2 수업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잘 찾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시간표를 전부 다 안 올릴 겁니다. 굳이 저희가 시간표를 전부 다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레벨 테스트조차도 그냥 센텀시티점 레벨 테스트를 예시로 든 거지 다른 지점에서 또 레벨 테스트가 또 다 있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 굉장히 다양한 커리큘럼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기는 한데 각 지점별로 따로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좋은 이야기들을 전달 드리러 오늘 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원래 박신 원장님 연사로 오시기로 했는데 사실 조금 급작스럽게 감기 몸살에 갑자기 걸리셔가지고 초대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다시 모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종종 이러한 류의 라이브들을 오늘처럼 길지 않더라도 한 30분 정도 사이즈로 한번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